지금 그 민중기 특검에 있는 그 검사들 40명 네. 집단 반발했잖아요. 네. 겁대가리 없이.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우리 그 이병철 사이다에서 네. 이걸 예견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이놈들 음모를 네. 이렇게 할 줄 알으셨어요? 왜냐면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. 어. 그거는 제가 뭐 안 보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예. 검사들한테 요새 제가 또 통화도 많이 하거든요. 예. 걱정되니까. 이자들이 움직일 거다. 예, 예. 판사들도 그렇고. 어. 그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해 준 여러 이제 판사들이 이러저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다.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예. 이 검사들의 어떤 5가지 음모, 예. 어떤 반혁명 세력들의 예. 이제 그거를 또 제가 한번 했죠. 어제인가. 뭡니까? 5가지 음모가? 지금 이제 검사들이 하고 있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 돌아가겠다. 그게 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예. 그 내란 특검 저 최상병으로 지금 여론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. 예, 얘들이.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전현직 검찰총장들 모임 검찰 동호회. 예. 그 한상대 한상대. 회장. 예. 그 한 번이 뭐 헌법소원 내겠다. 근데 뭐 전직은 헌법소원 자격이 없어요. 이제 위헌이다 이거는 헌법의 검사의 영장 청구권, 뭐 검찰총장을 국무회의가 심의한다.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돼야 뭘 자격이 있어요. 예, 예. 뭐 현직 뭐 검찰총장 또는 대행. 그러니까 이제 젊은 검사들이나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수뇌부 너거는 뭐 하냐. 지금 노만석인가 그분이 총장 대행이잖아요. 대검에서 헌법소원을 내야지 청구인 적격도 있고 그렇게 투쟁해야 된다. 그 이제 헌법소원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사표 내자 그냥 집단. 근데 집단 행동하면 또 이제 범죄로 처벌받으니까 이제 작년에 그 의료대란 그 뭐 제가 잘 알지만 전공의들 12,000명이 한 방에 그냥 가운 벗고 나오니까 뭐 다 마비되고 결국은 이겼지 않느냐. 이제 그런 식으로 2,500명 검사들이 다 그냥 사표 내자. 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뭐 적인데 그럼 뭐 우리도 뭐 계속 할 필요가 뭐가 있냐. 이제 그게 세 번째 그게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5개 형사 재판이 현재 각 판사들이 기일을 추정, 추지정 5년 임기 이후로 언제 연기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자세히 썼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래서 추정해 놨는데 그 이제 판사하고 손을 잡자 이거죠. 판사들도 지금 두들겨 맞고 개혁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판사들이 추정을 했는데 다시 재판 열 거야. 이거는 뭐 어렵고 근데 내년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는 시즌이니까 그때 이제 거국 성향의 판사가 만약에 그 재판 맡으면 나 다시 재개할 거야. 재판. 예. 그 판사 마음이거든요.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판사들의 기일 추정 결정 그거 잘못됐다. 그래서 검사가 그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, 대법원까지 가서 항고, 재항고 해가지고 재판을 다시 열도록 만들자. 이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. 예. 이제 그런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이놈들이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하나하나 꺼내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아주 조직적으로 예.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애들도 아니고 그 정도로 또 배짱이 있질 않아요. 배짱이 없어 겁이 많은 자들이에요. 아니 근데 40명 가운데 한 명도 나는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 없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위기의식이 엄청 강하고 또 이제 그 내란 특검에 파견된 40명은 어떻게 보면 좀 선봉대 느낌의 예. 좀 굉장한 자기들 나름대로는 각오를 하고 한 거지. 이탈자가 없도록. 예. 물론 거기에는 주동자가 있고. 있죠.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하는 사람도 그 있는 거죠. 주동자들 색출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. 그렇죠. 심우정이 특검 나왔을 때 도열했던 12명이 주동자 아니겠습니까? 뭐 그런 거겠죠. 네. 예, 뻔한 거죠.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여론은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놈들 다 징계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민중기 특검하고 정성호 장관은
그래도 당장에 지금 해야 되니까 뭐 좀 다독이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이거는 다독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. 계속 수사에 방해하거나 또 앞으로 대법원까지 그 공소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짓을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죠. 새로 세팅하는 거는 일주일이면 돼요. 뭐 그 사람들 없으면 수사할 사람이 없습니까? 2,500명 검사들 중에 또 아주 착하고 민주적인 검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징계위로 보내버려야 돼. 원대 복귀시킬 게 아니고. 아니, 이 사람들요, 진짜 뭐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단어로 파면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이거 완전 파면 대상이에요. 법적으로. 우리 몇 년 전에 국민들 기억하실 텐데 어느 그 고위공무원이 국민들은 개돼지다. 라는 발언, 그것도 술자리에서 그 기자들하고, 근무 시간 이후에 한 거, 그것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이 사람 파면됐거든요. 그때. 즉각.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번에 이 집단 행동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이거는 내란 특검법의 명령을 법령 준수 업무도 위반했고,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 준수 업무 불복종했고, 이거 뭐 지금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도 위반했고, 그래서 이게 뭐 파면 대상이다 하는 거는 저는 뭐 의문이 없다고 보고,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언론이나 유튜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게 아쉬운 거는 이거를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 싶은 건 이 사람들의 논리를 초동에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. 이 사람들 논리가 그냥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. 왜?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원칙 때문에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. 중수청, 공소처, 공소청. 그러니까 한 군데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이거 하지 마라. 이게 개혁의 명분 아니냐. 그런데 왜 특검은 다 하느냐.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는 열심히 하고 돌아갈게. 이거 들어보면 말이 맞잖아요. 일관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이게 박살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론도 들어보면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. 말이 안 되느냐. 원칙은 그게 맞아요. 그렇게 앞으로 또 법적인 다 정비가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특검법상의 이 예외가 왜 특별히 그냥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 이 특별법을 뒀냐. 그걸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. 전두환 저희 노태우 그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5.18 그리고 1.12 군사 반란을 특별법으로 그때 처단했어요. 그런데 그때도 검찰에서 이거 처벌 못 한다라고 했던 논리는 이제 일반법, 헌법에 소급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. 이제 그런 논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5.18 특별법 만들면은 소급 입법 이 헌법 원칙에 반한다. 이제 그랬는데 5.18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소급해서 다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. 그때 헌법재판소 갔어요. 헌법재판소는 이 5.18 1.12를 처단해야 된다는 그 역사적인 공익이 소급 입법 금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.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특별법이 허용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검사들 논리대로 하면 전두환 노태우도 처벌하지 말자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. 예, 전두환 노태우 봐주자는 논리하고 그렇죠? 똑같은 거예요. 예. 더 쉬운 예를 들면 육군, 해군, 공군이 있잖아요. 다 분리돼 있잖아요. 그런데 특전사는 특수부대, 특전사는 육해 공군 작전을 동시에 다 하잖아요. 그런데 특전사 요원이 나는 소속이 육군이니까 나 육군 돌아갈래. 그 말이 돼요? 작전하면서?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어떤 프레임은 검찰 쪽에서 어느 정도 여론의 어떤 반응이 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이자들 다 날리면 수사 못 합니까? 아니,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40명 다, 파면 날리고 그러면 일주일간 공고하면 돼요. 이 수사에 참여할 현직 검사든 또는 퇴직한 판사님들도 잘한단 말이에요. 판사님들도. 지금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지금 변호사님들 중에 이 지금 수사팀에 합류하고자 하는 분들 공개 모집한다. 현직 검사
뭐 판사는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판검사 출신이던 하여간 변호사들 중에 하면 유능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. 하기야 정신과 의지가 중요하지 뭐 기술이 기술적인 거야. 얼마나 좋겠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지금 얘들은 우리 없으면 이거 뭐 무너질 안 돼, 걸 이거.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전혀 안 그래. 예. 일주일이면 새로 세팅 다 됩니다. 일주일이면 수백 명이 올 겁니다. 아마 굉장히 에이스들이. 그렇게 해서 그 걸리는 시간만큼 저 늦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의지를 가진 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건 따라 잡는 거는 시간 문제고 또 뭐 국회에서 좀 더 연장해도 되는 거고.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발본색은 해야 돼요. 당장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건희 쪽에서는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? 그렇죠. 대충 뭐 넘어가겠구나. 그렇죠.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한 놈들이 무슨 의지를 갖고 또 수사를 하겠습니까? 그렇죠. 이거 다독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안 됩니다, 아니죠. 절대로. 예. 알겠습니다.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뜻이 같아서 좋네요. 직위원이요. 지금 이제 전화기까지 막 이렇게 수상하게 바꿨지 않습니까? 근데 공수처가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를 했나 봐요. 압수수색 영장. 압수수색 영장을.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 보니까 휴대폰 몰래 막 바꾸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청구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 또 나왔으니까 또 다시 청구를 해야 되지 당연히. 않습니까? 그리고 공수처는 다시 청구하겠다라고 예. 이제 발표했고 다시 증거자료 보강해가지고 청구하면 지금 이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예. 사실은 그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도 공개해야 됩니다. 공개하죠. 우리 구속영장 이런 거 다 이름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. 이 판사 이름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들통 난 마당에 이제 또 국민들 분노가 진짜 엄청나니까 이제 잘 보강해서 다시 넣으면 압수수색 영장이야. 그 무조건 나와야죠. 뭐 기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. 이런 사건에.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의 대상인 법원 이 판사들의 무조건 자기 편 감사기. 예. 판사들이 과거에도 판사를 수사하는데 비리 수사를 하는데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각 받아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. 무조건 다 기각시켰어요. 그렇죠. 예. 그 전에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맞습니다. 받은 예, 다 뇌물죄 이런 다 거. 뭐 저겠는데 나중에 징역 5년 3년 이렇게 받았는데 맞습니다.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는 그래 뭐 문제 없다고 그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. 본인 말만 듣고. 그러면 새로 추가 청구하면은 발부될까요? 나옵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. 이제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판사 뭐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름도 공개하고 그러면은 뭐 안 할 수가 없죠. 이런 게 영장,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잖아요. 이 엄청난 지금 휴대폰 교체하고 범죄 정황이 드러났는데 압수수색을 하지만 그거는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 순서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한다. 그런데 넉 달이 지나가지고 이거 혹시 못 믿을지 모르니까 감사위원회 한다. 감사위원회 우리는 못하겠다. 공수처 수사한다고 그러니까. 그래 그러면 공수처 수사 보고하자.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안 해줘.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? 그러니까 제가 판사나 검사나 50보 100보다 저는 이놈들이 요즘에는 더 나쁜 놈들 같아요. 맞습니다. 판사들이 검사들을 통제를 제대로 했으면 검사들이 저렇게 악당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자들은 입만 열면 지금 검사들도 평검사들도 이제 뭐 막 떠들기 시작해요. 뭐 건방지게 뭐 임원정이나 투입하라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내미는 논리는 어쨌든 국민이고 민생이잖아요. 그 잘난 국민 민생 따지 그 위하는 자들이 1, 2, 3 비상계엄 내란 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입 하나 뻥끗한 적이 있냐고. 판사든 검사든. 그리고 지난 3년 윤석열 독재 정권 하면서 입 하나 빵긋한 놈이 없어요. 판사 검사 한 놈도. 아무튼 이제 직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하면 발부가 될 거고. 그리고 예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내용은 그 오동훈 공수처장 예. 그분이 어디 뭐 라디오인가 어디 방송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.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. 예. 그분은 제가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왜냐? 이 공수처법상 이제 판사는
이 수사 대상이 맞잖아요. 예. 판검사 예. 뭐 등등. 그런데 이제 그 죄목이 정해져 있잖아요.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또는 뭐 뇌물 범죄 예.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뇌물죄는 공수처법에 있는데 예, 청탁금지법은 없다 이거죠. 청탁금지법은 없다. 예. 그저 좀 걱정이다. 왜냐? 뇌물죄는 입증이 어렵잖아요. 대가성 이런 게 다 증거가 붙어야 뭐 예. 압수수색 영장도 그냥 덜렁 해주는 건 아니니까.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뺐다는 뜻이거든요. 예. 청탁금지법은 쉬워요, 좀 입증이. 그렇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가기만 하는 거 가기만 하면 되니까. 그런데 제가 좀 한심한 게. 아니 지난 내란 그 사건도 그 윤석열이 그걸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검찰로 넘긴 거잖아요. 그럼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은 있지만 내란죄는 없어요. 예.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. 그럼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돈이 오갔다든가 금품이 오가면 센 거는 뇌물죄지만 이 약한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죄. 이거는 그냥 자동이거든요. 그냥 관련 범죄예요. 근데 이거는 뺐습니다. 이걸 넣었으면 쉽게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. 이게 둘 다 넣었어야 된다 이거죠. 그러면은 오동훈 처장이 잘못 본 겁니까? 법이 미비한 겁니까? 아니 법은 뭐 현재 그렇게 돼 있고 뭐 법을 뭐 어쨌든 관련된 인지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법률 취지를 살펴보면 또는 조직의 설치 취지를 살펴보면 그렇죠. 공수처에서 이러이러한 건 수사하고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는 따로 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게 그렇습니다.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펴보면은 판사, 검사, 국회의원 이런 놈들은 좀 특별히 좀 수사를 해야 된다 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니까. 맞습니다. 그거를 들여다보라는데 이거는 법이 되는데 이건 안 된다. 이게 그러니까. 말이 안 되죠. 그게 완전히 법꾸라지 얘기지. 특히나 그 고위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라. 그러면 청탁금지법도 당연히 그 되는 거고. 저는 그래서 좀 청탁금지법도 넣으면 더 100%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제가 윤석열 임명한 사람 중에서 제일 한심하게 보는 사람이 오동훈이 올시다. 맞습니다. 예. 다른 놈들은 안 잘하는 하라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아주 어리버리야 아주. 예. 예. 직위원이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네. 조희대는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조희대도 뭐 국회에서 뭐 끝까지 본인이 안 나오고 저렇게 버티면 방법이 없거든요. 예. 근데 버틸수록 저쪽 극우 쪽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어떤 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당연히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왜냐하면 이 자들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린다 하는 또 측면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리하게 또 공격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럼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 내지는 범죄 행위의 핵심은 지난 대선 때 대선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. 예. 유죄 파기환송. 예.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그때 그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여러 시민단체가 했어요.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일 만에 그 6만 7만 쪽에 달하는 그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검토하고 합의 평의에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. 그런 절차적으로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에 혐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공수처가 치고 들어가야 된다. 그 방법밖에는 현재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이런 고위공무원을 잡아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가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셔야죠. 타겟이 딱 판사, 검사 그리고 고위 판검사인데. 지금 이제 현장 국감을 해가지고 조희대 출석시켜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것은 효용성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대법원장이나 그런 쪽에 그런 부정한 면을 폭로한다는 그 정치적 효과는 있겠죠.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뭐 1차적인 그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다. 그거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안 나오겠죠. 국감 때는 다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다 하는 거니까. 그래도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이렇게 좀 들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.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면은
뭐 엊그저께 청문회에도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법원 가서 한다고 나올까요?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 대법관들도 그 2명의 진보 대법관들도 특히 오경미 진보 대법관은 자필로 써가지고 예. 국회에다가 나 출석 안 한다는 사유서가 아니고 의견서를 냈잖아요. 이 사유서 의견서 이게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사유서 법에는 불출석 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내가 출석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 중이니 이러한 사유를 제출합니다. 이게 사유서인데 의견서는 나는 헌법상 그 갈 의무가 없고 당신들이 지금 대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야. 이러한 나의 수준 높은 의견을 지금 의견서로 보내니까 국회의원 니네들이 공부 좀 해. 이런 뜻이에요.